건물 내부의 화재를 진압하는 영상입니다.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뜨거운 열이 동반되는데 이 열이 주변으로 전달되면서 큰 피해를 일으킵니다. 열이 전달되는 방법에는 전도, 대류, 복사가 있습니다. 열 전달 방법 1. 전도. 열의 전도 현상을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전도는 열이 물체를 통해 전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열은 고온에서 저온 쪽으로 전달되는 성질이 있는데 벽면을 따라 전달되기도 하고 특히 금속 물체를 통해 가장 잘 전달됩니다. 열 전달 방법 2. 대류. 열의 대류 현상을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대류는 열이 공기의 이동에 따라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난로를 켰을 때 방 안의 공기가 더워지거나 화재 시 연기가 위로 향하는 것이 바로 이 대류 현상 때문입니다. 열 전달 방법 3. 복사. 열의 복사 현상을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복사는 열 에너지가 전자파에 의해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체가 가열되면 열 에너지가 전자파로 방출되는데 이것을 복사열이라고 합니다. 양지 바른 곳에서 햇볕을 쬐면 따뜻해지는 것도 복사열을 받기 때문인데 화재 현장에서 주위 건물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도 바로 이 복사열이 주된 원인입니다. 열이 인체 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영상입니다. 화재 시 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화재로 발생한 열은 사람의 인체에 가벼운 화상부터 사망까지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눈에 보이는 화상이 없더라도 장시간 고열에 노출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화재로 인해 실내 온도가 약 66도가 되면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1시간 정도를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90도를 넘어가게 되면 견딜 수 있는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데 177도를 넘어서면 30초 이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연기가 나는 모습입니다.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는 높은 열과 독성가스를 품고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화재 시 연기가 이동하는 모양에 관한 영상입니다. 연기의 확산 과정. 화재 시 연기는 대류 현상에 의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데 건물 내부에서 벽과 천장을 따라 이동하고 최상층부터 천장부터 수평으로 확산되면서 쌓여 내려옵니다. 연기의 이동 속도. 연기의 일반적인 이동 속도는 수평 방향으로는 1초당 약 0.5에서 1m로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약간 느린 수준입니다. 하지만 계단과 같은 수직 방향으로는 초당 1.5m를 이동하고 화재가 확산될 때는 초당 약 2에서 3m로 빠르게 이동하는데 굴뚝 효과가 발생하는 건물 구조에서는 5m 이상의 속도로 빠르게 확산됩니다. 화재 시 발생한 연기가 가득한 모습입니다. 연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화재 시 목격되는 검은색 연기는 일종의 불완전한 연소 생성물입니다. 이 연기는 1차적으로는 시야를 가려 대피와 소화 활동을 방해하는데 연기 중에는 일산화탄소, 포스겐 등과 같은 유독물이 내포되어 있어 이를 계속 흡입할 경우 생명을 잃게 됩니다. 또한 연기 속에 갇히면 두려운 나머지 긴장 또는 패닉 현상에 빠져들게 되는데 때문에 구조 후에도 정신적인 충격에 따른 2차 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표준 교환 영상 10. 상황 전파 및 119 신고 방법. 건물 화재 시 상황 전파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상황 전파와 신고 및 출동이 이루어진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화재 시 상황 전파 방법. 화재를 목격하면 먼저 큰 소리로 주변에 화재 발생을 알립니다. 또한 신속하게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눌러 경보를 울리고 119에 화재 사실을 신고합니다. 119 신고 시에는 신고자 이름과 화재 발생 장소,
건물 구조, 제실자 현황 등을 최대한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만일 정확한 화재 위치를 설명하기 힘들다면 건물 상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거나 가장 가까운 곳의 전신주 고유 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이때 소방대원이 전화를 먼저 끊은 후에 전화를 끊도록 하고 119로 신고한 전화기로는 다른 통화를 하지 않고 다시 전화가 올 수 있으니 기다립니다. 소방서 상황실 내부와 소방차의 출동 영상입니다. 출동 지령 송출 및 출동. 신고를 접수받은 119는 그 즉시 화재 장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소방서와 119 안전센터 그리고 유관 기관으로 일제 출동 지령을 내립니다. 화재 골든타임은 5분. 5분 안에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도착해야 초기 진화가 가능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에서는 소방차 길터주기에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표준 교환 영상 16. 대피 시 행동 방법. 화재 발생 시 행동 방법. 화재로 인해 대피할 때 행동 방법입니다. 먼저 화재를 발견하면 큰 소리로 불이 났다고 외치며 다른 사람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거나 가까운 곳에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영상입니다. 문 개방 시 행동 방법. 화재로 대피할 때 문을 열어야 한다면 먼저 문에 손등을 대고 뜨거운지 살펴야 합니다. 이때 문이 뜨거우면 반대편에 강한 열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습니다. 대피할 때는 열어두었던 문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문을 열어두면 열과 연기의 이동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을 통과한 후에는 반드시 닫도록 합니다. 화재 발생 시 이동 방법. 이동할 때는 연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화재 연기에는 다양한 유독가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일산화탄소는 흡입하면 2~3분 안에 실신하게 되고 10분에서 20분 이내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건이나 옷 등을 물에 적셔 입과 코를 막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동할 때는 낮게 숙이고 움직여야 하는데 연기는 열을 가지고 있고 천장부터 차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실제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엘리베이터 내부 영상입니다. 대피 시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화재로 인해 대피할 때에는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화재가 난 층에서 문이 열리거나 정전으로 멈춰 갇힐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화염과 연기가 들어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직으로 대피할 때는 반드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합니다. 아래층으로 대피 불가 시 행동 방법.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옥상으로 대피하거나 내부에 설치된 피난기구를 활용해 대피합니다. 높은 건물에서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하는 영상입니다. 화재가 난 건물 내부에 갇힌 경우, 만일 화재가 난 건물 내부에 갇혔다면 먼저 화기나 연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구조 요청을 하거나 휴대폰이나 수건 등을 활용하여 자신이 고립되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립니다. 또한 문틈으로 연기가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이나 타월 등에 물을 적셔 문틈을 막습니다. 내부에 타기 쉬운 물건이 있다면 제거하거나 물을 뿌려 불길이 확산되지 않게 하는 게 좋은데 절대 밖으로 무리하게 뛰어내리지 않으며 반드시 구조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침착하게 기다립니다. 표준 교환 영상 8. 피난시설. 피난시설의 정의. 피난시설이란 건물 내부에서 피난을 위해 사용되는 복도, 계단, 출입구 등을 의미합니다. 피난 계단의 영상입니다. 피난 계단. 피난 계단은
건물의 각 층에서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을 말하는데, 피난층이란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의미합니다. 건물 내부에서 피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하고, 이곳으로 통하는 통로에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피난구 유도등 또는 유도 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난 계단상에는 유사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피난 계단의 종류에 관한 영상입니다. 피난 계단의 종류. 피난 계단의 종류에는 옥내 피난 계단, 옥외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이 있습니다. 옥내 피난 계단 이동 경로. 옥내 피난 계단은 옥내에서 방화문을 열고 계단실을 따라 피난층으로 이동합니다. 옥외 피난 계단 이동 경로. 옥외 피난 계단은 옥내에서 방화문을 열고 옥외 계단으로 이동해 지상으로 대피합니다. 특별 피난 계단 이동 경로. 특별 피난 계단은 부속실이 있어 화재의 열기와 연기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춘 재현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옥내에서 방화문을 열고 부속실과 계단실을 거쳐 피난층으로 이동합니다. 투척용 소화용구는 주로 영유아 시설이나 노인 시설 등 노유자 시설에 설치되는 소화용구입니다. 내부에 액체 상태의 소화 약재가 들어있어 불이 난 곳에 던지면 곧바로 소화가 되니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척용 소화기의 구성에 관한 영상입니다. 투척용 소화기의 성분. 이 소화기는 약 500에서 600g의 병 속에 인산 암모늄, 유산 암모늄, 중탄산 암모늄 또는 요소 등의 소화 약재가 들어있는데, 보통 4개의 투척용 소화용구가 한 세트로 구성됩니다. 투척용 소화기의 보관 및 사용 방법에 관한 영상입니다. 투척용 소화기의 보관. 투척용 소화기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벽에서 약 1.5m 높이에 비치해 두고 바닥에 떨어지면 쉽게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보호용 덮개를 씌워둡니다. 투척용 소화기의 사용법. 사용할 때는 커버를 벗기고 투척용 소화기를 꺼낸 후 불을 향해 던지게 됩니다. 이때 불 속에 직접 던지지 말고 불이 난 곳의 바닥 또는 벽에 던지는 것이 좋습니다. 타는 물건이 목재처럼 딱딱한 것이라면 불 속에 직접 던지면 됩니다. 소화기의 종류. 소화기의 종류와 소화기별 사용 용도에 관한 영상입니다. 소화기의 종류에는 추갑식 분말 소화기, 강화액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가스계 소화기 등이 있습니다. 이 소화기들은 화재의 종류에 따라 구분해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 화재는 A, 유류 화재는 B, 전기 화재는 C로 분류됩니다. 추갑식 분말 소화기. 추갑식 분말 소화기는 용기 안에 압축가스와 소화용 분말이 담겨 있는 소화기를 의미합니다. 제1인삼 암모늄을 주성분으로 하며 소화하고 나면 분말이 남는데 A, B, C급 화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이산화탄소를 압축 액화시킨 소화기로 사용 후 분말이 남지 않아 전기 설비 등에 많이 사용하며 B, C급 화재에 사용합니다. K급 소화기. 부엌 화재 시 사용하는 K급 소화기는 288도씨에서 385도씨의 식용유에 불이 붙으면 중탄산 나트륨을 방출하여 온도를 낮추거나 액체 표면을 덮어 불을 끄게 됩니다. 소화기 사용법. 소화기의 사용 방법에 관한 영상입니다. 소화기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화기를 사용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대피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먼저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습니다. 노즐을 붙잡고 화점, 즉 불이 난 곳 가까이로 접근합니다. 노즐을 화점에 향한 상태에서 손잡이를 움켜쥡니다. 분사되는 소화약재를
골고루 불이 난 곳으로 쏩니다. 옥내소화전의 정의. 옥내소화전이란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 발생 초기에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고정식 물소화 설비를 의미합니다. 이 설비는 대부분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 등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내소화전의 구성. 옥내소화전의 구성에 관한 영상입니다. 옥내소화전 설비는 수조와 배관 등으로 연결되며 소화전함 내부에는 밸브와 호스, 노즐 등이 있습니다. 특히 소화전함의 호수는 아코디언 형태로 적재되어 있는데 이는 긴급한 상황에도 호스가 꼬이지 않아 보다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옥내소화전의 사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화재 발생을 목격하면 먼저 옥내소화전함 위에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눌러 화재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옥내소화전함의 문을 열어 노즐과 호스를 꺼냅니다. 이때 한 사람은 호스에 접힌 부분을 펴주도록 합니다. 다음은 화점 근처에 가서 물을 뿌릴 준비를 하고 소화전함의 개폐 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노즐을 화점 방향으로 향하고 불을 향해 골고루 물을 쏩니다. 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한 후에는 호스 내부에 물을 빼고 잘 건조시킨 다음 이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처음 상태로 정리해 놓습니다. 옥내소화전의 송수구. 또한 옥내소화전은 건물 외부에 송수구가 있는데 이 송수구를 통해 바깥의 물을 건물 내부로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최근에는 호스를 쉽게 꺼내어 사용할 수 있는 호스릴 소화전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아래층이나 옥상으로 대피할 수 없다면 각 층 내부에 설치된 피난 기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난 기구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제실자를 안전한 장소로 피난시킬 수 있는 기구를 의미하는데 피난층, 2층, 11층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피난 기구에는 완강기, 구조대 등이 있습니다. 완강기의 위치와 구성, 사용법에 관한 영상입니다. 완강기의 정의. 완강기는 10층 이하의 건물에서 비상시 건물을 안전하게 빠져나오게 할 수 있게 해주는 피난 기구로 여러 명이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강기는 벽에 부착된 지지대와 완강기 보관함으로 구성되는데 보관함 내부에는 속도 조절기, 완강기 고리, 로프, 벨트 등이 있습니다. 완강기의 사용법은 먼저 지지대의 위치를 확인하고 완강기 보관함을 찾아 완강기를 꺼냅니다. 다음으로 지지대에 완강기 고리를 겁니다. 이때 반드시 후크를 돌려서 잠궈야 합니다. 다 되었다면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릴, 로프를 창밖으로 던집니다. 그리고 완강기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입니다. 착용 시 위에서 아래로 팔을 고리에 넣은 뒤 몸쪽으로 쭉 잡아당깁니다. 이때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꽉 당겨줘야 추락의 위험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밖으로 나와 벽면을 타고 안전하게 내려갑니다. 이때 벨트가 빠지지 않도록 양팔을 벌리고 발로는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벽을 차면서 내려갑니다. 내려간 후에는 안전 벨트를 벗고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간이 완강기의 구성과 사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간이 완강기는 완강기와 거의 비슷하지만 여러 명이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일회용 피난기구로 주로 호텔, 모텔 등 숙박시설의 객실에 간이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용법은 고리형 지지대에 완강기 고리와 속도 조절기를 걸고 완강기와 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표준 교환 영상 19. 구조대. 구조대의 정의. 구조대는 화재 시 화염과 연기로 건물 내부의 계단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사용자가 긴 자루 모양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 아래로 내려오는 피난 기구입니다. 구조대의 종류와 사용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구조대의 종류와 사용법. 구조대는 경사 강화식과 수직 강화식으로 구분됩니다. 경사 강화식 구조대의 구성 및 사용법. 경사 강화식은 약 45도 각도의 미끄럼틀 방식으로 단시간에 많은 인명을 구조할 수 있습니다. 경사 강화식 구조대는 상부 지지 장치와 하강구, 본체, 하부 고정 장치 등으로 구성됩니다. 사용 방법은 구조대함에서 꺼낸 후 본체를 창밖으로 던지고 입구 틀을 세워 고정시킵니다. 지상에서 보조자가 하부를 튼튼하게 고정하면 발부터 들어가 미끄럼틀을 타듯이 내려오면 됩니다. 구조대를 타고 내려갈 때는 발을 서로 교차시켜 자연스럽게 미끄러지게 하고 손은 머리를 감싸 머리를 보호합니다. 경사 강화식 구조대는 지상에 충분한 설치 공간이 필요하고 하부가 튼튼하게 고정이 되어야 합니다. 수직 강화식 구조대의 구성 및 사용법. 공간이 협소하다면 수직 강화식 구조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직 강화식은 긴 자루 모양의 터널을 아래로 내려 지상에 보조자가 없어도 빠르고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습니다. 수직 강화식 구조대는 상부 지지 장치와 하강구, 본체 등으로 구성됩니다. 사용 방법은 응급 상황 발생 시 구조대 커버를 열고 창밖의 장애물을 확인한 후 본체를 천천히 내려줍니다. 이때 본체가 비틀리거나 한쪽으로 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리고 입구 틀을 세워 고정시킨 다음 발부터 들어갑니다. 하강할 때는 두 다리를 벌려 속도를 조절합니다.